안녕하세요. 혼자 일해요의 글 쓰는 푸들 동거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1인 기업가분, 프리랜서분 또는 이제 예술가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 제게 너무 소중한 게스트, 여러분께도 곧 소중하게 될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더블N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 겸 편집장 송현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또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맞아요. 아무래도 좀 뭔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모이는 거를 조금 힘들게 된 네.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렵사리 또 이제 수능날에 모시고 그러니까요. 네, 네네. 몰랐는데 이렇게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한 번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단군 일의 출판계는 최대의 불황이다. 근데 제가 포기할 데가 없었죠. 그쵸. 네. 항상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말이 진실인지 오늘 또 이제 당사자 분이시니까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또 10년 넘게 출판사를 직접 운영해 오시는 그런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사실 저희가 이제 월 1,000만 원을 벌었다 막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늘고 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 또 생존법들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룰 거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거나 좀 나이가 드시면 이제 육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플렉서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이도 키우시면서 네. 또 이제 재택근무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한 워킹맘이면서 재택근무하는 엄마로서의 삶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짜잔!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대표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뵌 지도 벌써 한 3년 가까이 되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대표님을 알아가실 분들, 또 이제 음. 더블N이라는 출판사를 알고 싶어 하실 분들을 위해서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더블 N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요. 빨간 머리 N 그 N 아니고. 그죠. 어이죠. 네, 저는 어이. 이게 에너지의 EN, 엔조이먼트의 EN 해서 두 개의 N을 가져가겠다 해서 더블 N으로 했거든요. 근데 거래처에서 청구서를 보내실 때도 보면 더블 IN, 예. 투고를 하실 때도 더블 N 담당자님 여러분 이렇게 많이 보셨죠? 와요. 네, 투고.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투고하실 때는 어이라는 것을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 N 출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이름은 송현옥입니다. 혼자서 하고 있는데 저는 편집자 출신이고, 그래서 디자인하고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약한 부분은 이제 외주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10년은 아니고요. 제가 2011년도에 출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첫 책이 나온 거는 13년이에요. 그래서 출판 등록을 좀 일찍 해놓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를 2012년도에 낳았거든요. 근데 아이 낳고 시작을 하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2011년도에 아이 낳기 전에 일단 등록을 해놓고 책 준비를 한 3번 정도 원고를 쌓았어요. 그래서 처음 출판을 할 때는 한 권을 내고 그 다음 책이 나올 때까지 텀이 너무 길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3권의 원고를 확보한 후에 출발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길었죠. 준비 기간이 되게 길었고 2013년 11월에 첫 책을 냈고 그래서 만 8년 정도 꾸준하게. 근데 제가 이제 문 안 닫고 이렇게 운영해온 게 신기하다 싶을 만큼 그게 대단한 거죠, 예, 사실. 근데 64종을 냈더라고요. 많이 냈죠. 이야. 네. 아이 키우면서 64종이니까 1년에 한 8권 정도씩 한 셈인데 많이 냈을 때는 1년에 11권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5권, 6권 정도 낸 거고 어떤 해는 11권 정도 낸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더블 N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력으로 따지자면은 10년이지만 실제로 출판을 하신 횟수는 이제 8년 차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블N을 좀 기억해 주시고 책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인 질문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대표님을 처음 뵀던 날, 편집장님을 처음 뵀던 날이 진짜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요. 저도 기억에 남아요. 그쵸. 네, 이메일로 이야기를 네. 주고받다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네. 사실은 제가 원래 성격은 약간 보시면 느껴지시죠. 약간 이런 성격인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저도 이제 계약을 하는 자리고 또 제가 대표님이나 편집장님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되게 사무적인 태도로 제 나름대로는 가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돌아온 기억이 나요. 아니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정말일까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이 되게 사람이랑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정말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성격을 숨기고 나가는 걸로 앞으로도.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대표님을 한 번 만나는 거지만 대표님은 수많은 저자분들을 만나실 때도 네네. 저처럼 뭔가 다른 기분이거나 긴장을 하시거나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항상 긴장을 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가 저자분을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서로 선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나가서 잘 보여야 된다는 기분으로 나가요. 그런데 어차피 내 모습을 보여줘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긴장하거든요. 예전에 출판사의 직원으로 있을 때도 면접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을 제가 면접을 보면서도 제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면접 보러 가는 사람이 되게 많이 떨고 면접관은 안 떨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떨었어요. 어떤 사람이 올까? 나랑 맞을까? 안 맞으면 어떡하지? 질문을 뭐를 해야 내가 저 사람의 그 능력을 캐치를 해서 한 번의 만남으로 잘 파악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것과 같은 연장선으로 작가님들 만날 때도 굉장히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면서도 떨려요. 그럼 몇 번쯤 만나야 그래도 나도 내 본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처음 만날 때도 본 모습이에요, 사실. 근데 커피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대되면서도 떨리는 거예요. 기대되면서도 되게 떨려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64종을 만들었는데 저자분이 몇 분인지 한번 헤아려보고 나올 걸. 이제 그 한 분이서 여러 권을 내기도 하시니까. 네. 제가 그 전에는 그 관계를 되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되게 컸었는데 그 마음을 얼마 전부터 내려놨어요. 그래서 너무 애쓰지 않는 사이가 좋은 사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냥 가지 않게 놔두는 걸로. 그리고 정말 너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오래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런 서로 합의받지 않으면 일할 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아서 저는 이제 출판사와 일을 할 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깐깐하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편집자분이 저자 때문에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하소연의 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저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마다 나를 조금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1인 출판사 대표님이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분도 이제 그 아래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회사 그렇죠. 소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좀 반성하게 됐어요. 나 좀 잘해 드려야겠다. 아니에요. 잘하시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 멘트를 노린 건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잘하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음. 질문을 저희가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 생각을 좀 처음에 음.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음. 처음에 만났을 때 정확하게 1인 출판사라고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작업을 하면서 외주로 디자이너랑 이제 일을 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1인 출판사인 거를 처음에 음. 밝히시는 분도 계시고 안 음. 밝히시는 분도 계신데 음. 그 말을 해줬을 때 저는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출판계 구조가 음. 여러 사람이 일을 하는 형태로 음. 수익을 내기가 약간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 혼자 결정을 짓고 하는 자리가 조금 더 뭔가 호흡을 맞추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1인 출판사 대표로 이제 편집장이시면서 편집자이시면서 네.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공저로 저자도 하시고 격리도 하고. 네, 격리도 하시고 마케팅, 네. 영업 뭐 하시는 분이 음. 계시지만 그런 역할을 많이 소화하시는 부분은 좀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힘든데 출퇴근 시간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제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외주 교정을 좀 봤었어요. 결혼 전후로 해서 네. 교정을 좀 봤었는데 내 출판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자신감이 좀 컸어요. 정말 무대부 정신이 있는 거죠. 이것저것 다 따졌으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빠한테 돈을 빌려서 2천만 원 빌렸어요. 2천만 원 빌려서 구워다 놓고 아껴서 세 권을 만들어 보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첫 책을 만들면서 디자인비가 너무 많이 나왔죠. 제가 들고 왔어요. 네. 첫 책은 이 이 책이에요. 요 따끈따끈한 네. 자전거 유럽 여행 어떻게든 굴러가는 88일간의 자전거 유럽 여행. 제가 블로그를 보다가 이 친구 글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진 찍는 친구인데 네. 사진도 너무 예쁘고 글도 너무 잘 쓰고 해서 책을 내자 했는데 88일 동안 유럽 여행인데 그 하루의 이야기가 네. 에피소드 위주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책이 600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인데 그 너무 두껍다 해서 줄여서 560페이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비만 해도 네, 엄청났죠. 종이값, 생각보다 큰 올컬러니까. 지출. 네. 그런데 그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우수저작 지원 사업을 했는데 지원 받았어요. 제작비 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첫 책은 순조롭게 출발을 했죠. 그럼 이제 그 후로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떠셨나요? 내가 포부가 봉우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제 2천만 원을 빌리셔서 이제 무대뽀 정신으로 하셨는데 그 후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면서는 좀 어떠셨는지. 그때는 이제 영업을 지금은 제가 정말 못하겠다. 그래서 영업을 도와주시는 분하고 파트너 관계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3년 전부터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일일이 서점 다니면서 계약도 다 했고 신간이 나오면은 담당 MD들 만나서 책 소개도 제가 다 하고 정말 3분 브리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잘 좀 소개를 해주세요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장부 정리하고 계산서 발행하고 이런 업무들도 익숙하지 않았고 그런 담당 MD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책 만드는 작업 외에는 전부 어려웠었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래도 조금 익숙해졌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인 것 같다 하신 건 혹시 몇 년 차쯤이실까요? 한 몇 년도? 책이 좀 잘 나가면 금방 적응해요. 주문이 좀 있고 하면은 금방 적으네요. 그쵸. 이게 왜냐면 계산서 발행하고 이런 것도 옛날에 은행 가고 이런 게 다 힘들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전부 다 하죠. 되니까 한 달 동안 정산을 했는데
다음 달에 들어올 돈이 좀 되네? 그러면 아주 재밌게 계산서 발행하고, 네. 그래서 실적에 재밌죠. 따라 달라지는 맞아요, 걸로 맞아요. 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음. 저는 사실 글을 쓰는 사람인지 책을 만드는 사람은 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출판사를 해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적어도 한 종이 3만 부 이상 팔린 뭔가 이제 베스트, 요즘은 조금 기준이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베스트셀러이거나 네, 네. 아니면 20종 이상이 조금 꾸준히 쌓여가지고 매출이 좀 발생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벌써 20종이 이제 훨씬 저는 후자예요. 많이 쌓여서 네네네. 이 책은 죽은 것 같은데 주문이 또 들어오네? 이런 책들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종수가 쌓이니까. 음. 그런데 그게 또 재고에 대한 부담이 있고 반품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네네. 그런 계산을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책을 찍을 때 음. 예전에 정말 출판계 불황이다 할 때도 이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괜찮았던 데는 네. 때는 3,000부씩 찍었어요. 그죠. 초판을. 그런데 이제 제가 창업을 했을 때만 해도 2010년, 2013년 이때는 2,000부로 내려왔죠. 초판 부수가 2,000부로 내려왔고 요즘은 1,500부 정도를 찍는 거예요. 이게 1,000부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네, 맞아요. 1,000부 팔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1,500부를 찍으면 초도 배본을 하고 재주문을 해서 나가는 책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 1,500부를 찍었는데 900부가 재고로 남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500부에서 이제 1,200부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초판이 많이 내려갔죠. 우리 뭔 얘기하다가 제가 초판 얘기를 했죠? 출간 종수 얘기하다가. 출간 종수. 예,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옛날 회사 다닐 때 저희 대표님도 그랬었고 잘 나가는 책 10만 부짜리 한 종보다 10,000부짜리 10종을 갖고 있는 게 출판사는 훨씬 든든하다. 현금 흐름이 좋다. 현금 흐름이 좋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책 한 종에 너무 의존도가 높은 게 위험한 거예요. 그죠.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00부짜리 10종을 갖고 있으면 하나가 조금 안 나가더라도 다른 두세 개가 주문이 있고 이러면은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그죠. 그렇거든요. 근데 제작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책 하나가 잘 나가주는 게 제작비가 많이 세이브가 돼요. 그죠. 이게 처음에 디자인비하고 편집비가 예를 들어서 3만 부짜리 한 종을 갖고 있다. 그러면 편집과 디자인을 한 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하는데 중쇄를 계속 들어가면서 종이값하고 인쇄 제본비가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3만 부 3,000부짜리를 10종을 한다 그러면 편집하고 디자인이 10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작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제작비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한 달에 월 1,000 매출을 찍는다고 해도 지출이 800, 900 이렇게 나가면 수익이라고 말하기 참 창피한 수익인 거죠. 그럴 수 있죠. 제작비를 그래서 많이 낮추는 쪽으로 가야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비를 아끼고 싶진 않아요. 디자인비 아끼면 티가 확 나거든요. 편집은 제가 하는 거고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데 1인 출판하면서 보통 본인이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자가 창업을 하시거나 편집자가 창업을 하셨을 경우에 처음에 표지 디자인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은 안 아끼려고 해요.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쪽에서 조금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을 세이브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더블N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거는 앞선 그 3만 부 이상의 뭔가 베스트셀러를 보유했기보다는 종수가 많이 쌓여서 어느 정도 탄탄하게 지속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또 뭘 가져왔냐면
제가 이미 네.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음. 단군 일의 최악의 불황이다라고 하는 음. 말들을 제가 출판사 분들 미팅 갈 때마다 맨날 들어요. 근데 네. 맨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음. 그거는 팩트가 맞는 것 같은데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같이 약간 우울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털고 다시는 이제 그 음. 얘기를 안 하려고 이제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쪽 음. 업계에서 일을 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으니까 그 말을 정말 체감하시는지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관계자분 입장에서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쪽 좀 무디니까 출판을 계속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은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뭘 만들어야 팔리지? 막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요. 재밌는 거. 그러니까 투고 원고도 많이 보는데 재밌으면 일단 해요. 그 대신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을 하자. 그래서 제작비에서 어디쯤에서 제작비를 조금 아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제가 기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만들면 잘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컨텐츠는 일단 제가 흥미롭고 재미를 가질 수 있으면 해요. 그래서 불황이 이어도 나가는 책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틈새를 제가 잘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잘 보는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재밌게 만들고 또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알리는 방법을 찾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쫓는다는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불황인 게 맞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들겠지만 재미라는 측면 또 이제 네. 컨텐츠를 발굴하는 그런 의의에 둔다면 불황은 맞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셨죠? 이제 단군 일의 최악의 불황이라는 말은 이제 서로 쓰지 마는 걸로 하고요. 제가 계속 이제 약간 무거운 이야기만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이야기, 이른바 옛날 사회 이야기. 초년생 시절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추억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1인 출판사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편집장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처음에 이 업계 일을 시작하셨을 때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때 사원으로서의 송현옥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저는 통계학을 전공했어요. 통계학을 전공을 했는데 통계학을 전공하고 전산 쪽에 일을 잠깐 했는데 제 적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신문사에 들어가서 기자를 했어요. 네. 면접을 보러 가는데 국장님께서 자네는 글을 한번 써보게. 제가요? 했는데 썼어요. 쓸만하니까 네. 쓰라고 하셨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자필 이력서에 자필 자기소개서인데 내가 좀 썼나? 좀 잘 썼나? 이러면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한 1년 하고 그리고는 잡지사에 들어가서 잡지사 기자를 또 한 3년 반을 했어요. 그러다가 IMF 터지면서 몇 년을 쉬었죠. 쉬고는 출판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구직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잡지사 기자 경력을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기자는 글만 쓰지 교정도 잘 못 보고 꼼꼼한 걸 잘 못 잡아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력서를 53군데 보냈어요. 출판사에. 그래서 2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한 군데로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출판사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처음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를 받아주신 분은 저한테 부장직함을 주셨어요. 가자마자 그래서 저는 29살 12월 26일 날 출판사 첫 출근을 했는데 편집 부장으로 간 거예요. 네. 근데 일이 정말 많았고 1년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저랑 제 후배 편집자랑 같이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거의 한 달에 2권씩을 소화를 했거든요. 1년 동안 25권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럼 약간 둘이서. 어마무시한 작업량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예.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주 시기였었거든요. 6일 근무하던 시대였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토요일 날
3시 반까지 근무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3시 반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면은 반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출판사는 지하에 있었는데 그 면적이 되게 넓으니까 그 옆에 창고가 있었어요. 네네네. 토요일 오후면은 반품이 들어오시면은 격리부장님하고 영업부장님하고 들어가서 반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편집부 착한 직원들은 도와드릴까요? 들어가서 같이 창고에서 반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6시 반까지 반품 정리를 하고 함께 회식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토요일은 없는 토요일은 거네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퇴근을 하면서 교정 볼 거를 싸가지고 가서 일요일은 집에서 교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일이 정말 줄지가 좋았어요. 않는구나. 아, 좋았어요. 좋아하셨구나.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출판사인데 53군데 이력서를 보내서 나를 불러준 곳인데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연봉 협상을 할 때가 됐는데 비전이 안 보였어요. 그때 사장님의 조카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와 있었는데 네네. 그 친구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출판사가 돈을 좀 잘 벌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상으로 올라갈 계획이 없으신 아. 거예요. 저희는 5월 말까지 난로를 옆에 끼고 일을 했어요. 추워서. 그게 근무 환경이 그렇게 음. 쾌적한 편은 아니었다. 쾌적하지 않았죠. 예. 그리고 한겨울에 눈이 와도 친구들이 문자 보내주면 아는 거예요. 야, 밖에 눈이 와. 아, 그래? 날씨를 모르는구나. 몰라요. 세상에. 눈이 오는 것도 모르고 비가 오는 정취도 모르고 5월 말까지 난로 옆에서 일을 해야 하고 그런데 출판사가 분명히 돈은 잘 버는데 이 사장님께서 이제 점을 보러 잘 다니시는데 지금 있는 데가 터가 되게 좋으니 당분간은 회사를 옮기지 말아라.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정말 이런저런 비전이 다 없는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갈 계획도 없어. 월급이 올라갈 계획도 없어. 예, 그런 데다가 일은 많지. 일을 되게 즐겁게 하기는 했는데 영업부장님이 보실 때 우리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편집자들을 다른 출판사에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옮겨간 두 번째 회사에서는 3년 반을 근무했죠. 3년 반. 대리로 갔어요. 대리로. 그래서 그때는 면접 보시면서 그래도 부장직함 있었는데 대리로 괜찮겠냐고. 괜찮습니다. 저는 직함만 부장이었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중요한 거지. 직함이 중요한 거잖아. 금액은 확 올랐어요. 야. 월급은 확 올랐는데 그냥 대리로 내려간 아, 거예요. 대리가 더 돈을 잘 벌면 대리 달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첫 출판사는 저를 받아준 곳이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배우면서 하진 않았어요. 제가 눈치껏 보면서 일을 했어요. 눈치껏 보면서 일을 하고 이제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 제작에 관한 거는 잡지 만들 때도 제작에 관한 거는 조금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배운다기보다 한 달에 한 권씩 또 후배 편집자도 한 권을 하고 하니까 밀어내기 너무 바빴던 시절이었고 이제는 제목에 대한 고민. 첫 출판사에서는 기획도 사장님이 다 하시고 제목도 사장님이 전부 정하시고 디자인도 표지 디자인 표지 시안 오면은 그냥 사장님이 정하시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전한다는 느낌도 조금 없었죠. 그런데 두 번째 출판사에서는 배우면서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네, 그랬어요. 그런데 조직이 또 너무 좋으면은 정체되는 느낌이 있어요. 또.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3년 반을 하다 3년 반이 아니구나. 5년 반을 근무했구나. 5년 반. 5년 반 근무했어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또 옮기신 그 다음에는 창업을 할까 옮길까를 고민을 했는데 창업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정체됐다는 느낌이 되게 길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느낌으로 창업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영업부하고 저하고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그랬구나. 영업팀장하고 이제 저는 그만둘 때는 편집팀장으로서 그만뒀는데 되게 부딪히고 저 원래 싸움을 잘 못하는데 싸우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갈구는 거죠, 저를.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싸워서 막판에는 SBI라고 이제 그 출판 교육 시켜주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서 영업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얼마나 내가 이제 너한테 독이 당하지만은 올랐으면. 않으리. 근데 이론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죠, 그죠. 실질적으로 제가 막 도움을 받았다기보다 그래 내가 이렇게 배우면서 나 아예 모르지는 않아. 이런 근데 그 수업을 받고 나서 바로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다가 베스트셀러 좀 낸 출판사로 옮겼었죠. 그럼 그곳에서는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을까요? 마지막 출판사에서 거기서 3년 반 근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출판계는 약간 이직률이 좀 높고 기간이 좀 짧다고 제가 듣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5년 반, 3년 반이면 그래도 많이 길게 했죠. 일하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는 적응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적응을 좀 잘하는 편인데 딱 들어가서 여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그만두기도 해요. 그런 곳은 이제 제외를 하고. 발을 빨리 빼고 네네. 맞다 싶으면은 붙어 있고. 네네. 그 차이네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일했던 출판사는 영업자 출신이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책이 나오면 이렇게 하는구나. 책 나오기 전에 이렇게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웠죠. 그럼 그리고 그런 나서. 것들이 좀 창업하시고 나서도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좀 됐나? 그게 이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맞아요. 근데 제가 어렵고 막 음. 힘들고 이럴 때 이제 그 전 출판사 사장님한테 전화해갖고 여쭤보죠.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예스 땡땡 서점에 광고 좀 해요? 하지 마. 그런 거 말씀해 주시고. 그럼 진짜 좋게 끝난 사이네요. 좋게 끝났어요. 다 좋게 끝났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송현옥 편집장님이 어떻게 사원이 아니죠. 부장으로 시작해서 데리러 갔다가 팀장으로 가셨는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사실 송현옥 편집장님이 브런치에 이 관련된 글을 올리셨는데 저 보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책을 내시라. 이게 너무 재밌다. 근데 자꾸 다른 사람 책을 내주고 이제 본인의 책이 자꾸 늦어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책 쓰기가 진입장벽이 높네요. 높아요? 출판사 사장님한테도 높은 책 쓰기의 벽. 최하나 작가님 너무 존경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을 존경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저희 1부 마지막 질문에 해당되는 걸 좀 소화를 해볼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이긴 한데 좀 그래도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송현옥 편집장님이 아는 분이 지인분이 나 1인 출판사를 하고 싶어 라고 찾아온다면 약간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솔직한 마음은 그러니까 출판사 일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면은 해봐라고 말할